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 올려놓고 저도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일요일이었어요. 불타는 일요일. 낮에 자외선이 장난이 강하더라고 보니까 장난이 아니었어요. 너무 강렬해가지고 정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해가 떨어지니까 좀 낫네요.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하고 땀 좀 흘려야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미국이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좀 휘말려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뉴욕 증시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번 주 발표될 일자리 그 지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그 후반부에 미국 고용지수의 실업률 발표를 이제 즈음해가지고 미국의 중앙은행 그 연방준비제도죠. 여기 인사들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가지고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공개 발언에 나설 계획 같아요. 월가가 침체 우려를 이유로 인해서 뉴욕 증시 대표 두 가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미국 구매관리자 지수 PMI하고 원유 재고 수치도 현재 시장의 관심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그 마지막 거래일인 1일이죠. 미국 뉴욕 증시 대표 주가 지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그 대형주 중심의 그 S&P 500 지수 주가 지수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 한 주간에 각각 2.43%, 4.57% 정도 떨어졌고, 직전에 주간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그 종합 지수가 각각 4.97%, 5% 정도 올랐던 점에 비하면은 반등세를 상당 부분 약간 반납한 셈이죠. 반납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보니까 또 이번 주에 뉴욕 증시가 5일부터 거래를 이어가는데, 여러분들 4일은 뭐냐? 미국의 그 독립기념일이에요. 4일날 독립기념일이라서 휴장이다. 오는 6일에는 이제 미국의 모기지 은행 협회하고 미국의 30년 그 모기지론 그 금리를 발표를 해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시중금리인 그 모기지론 금리가 6%를 넘나드는 수준으로 뛰었는데, 이에 따라서 미국 내 집값 하락 위기감이 현재 불거지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 같은 날에 존 윌리엄스의 그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공개 연설에 나서요. 나서는데 미국 노동통계국 5월 구직 2인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앞서서 4월에 그 JOLT죠. JOLT 보고서에 따르니까 채용 공고가 1140만 개였어. 1140만 개. 그 전문가들은 그 5월에는 전달보다 줄어든 1105만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날은 그 지난달 14일, 15일 열린 연준 FOMC 6월 회의록도 공개가 됩니다. 오는 26일, 27일 열리는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의 그 경제 진단, 이 경제 진단과 입장을 한번 엿볼 수가 있어. 이어서 또 7일에는 미국의 ADP가 이제 6월에 비농업 부분의 고용 변화를 발표를 합니다. 고용 변화. 같은 날에 또 노동부가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공개를 해요. 그 ADP 보고서는 그 통상 미국의 노동부의 월간 일자리 보고서가 나오기 한 1, 2일 전에 발간되기 때문에 일종의 예고편 역할을 한다. 예고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도 이전보다 고용이 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날은 미국의 그 에너지 정보청 있죠. 에너지 정보청이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를 해요. 원유 재고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면은 유가는 또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다. 그러면 또 유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 에너지 지표가 발표된 7일에는 연준 내 그 매파로 꼽히는 그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랑 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로이스 연은 총재가 연설에 나서요. 8일에는 크리스탄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연설에 나섭니다. ECB죠, ECB.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유로존 그 침체에도 불구하고요, 물가 급등세를 잡기 위해서 이달 이중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이제 입장을 보였는데, 한편 이날 미국 노동부가 6월 일자리 보고서를 또 발표를 합니다. 그 최근엔 경제 지표가 이제 부진한 탓에 뉴욕 증시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난달 말이죠, 시티그룹이 S&P 500 지수 올해 전망치 그 기존 4,700에서 4,200으로 하향 조정을 합니다. 연준의 그 긴축 정책 강도랑 기업 실적 부진이 변수야. 그래서 시티그룹 측은 분석 메모를 통해 가지고 물가 급등세가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인데,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증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 기업들의 그 어닝 쇼크 가능성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어닝 쇼크란 그 기업 실적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 평균치를 한참 밑으로 상을 말하겠죠. 또 워싱턴 DC 정가에서는 또 그래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온 그 당국마저 입장을 바꾸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처럼 침체 가능성을 낮게 봐왔던 미국 의회 조사국이 이번에는 침체 경고음을 내고 있어요. 3월 그 CRS에서 미국 경제는 연착륙, 경착륙, 스태그플레이션 그 중에 어디를 향해 가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물가 압력을 상당 부분 신속히 없애려면 실업률 상승이 따르기 때문에 연착륙은 드물다. 연착륙은 드물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 모든 경기 후퇴 경향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처럼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렸던 경우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이 더 흔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어서 CRS는 경착륙이 일어난다면은 더블딥 경기 후퇴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더블딥이 뭐야? 더블딥. 경제가 뒷걸음질 한 후에 회복세에 접어들다가 또다시 후퇴하는 현상이에요. 더블딥. 더블딥은 약간 드물게 일어납니다. 직전 사례가 40년 전인 1980년대 그 초에요. 2차 석유 파동 시기였는데, 앞서서 그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2일 연방 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일단 미국 경제는 그 GDP 증가를 기준으로 볼 때 올해 1분기 1, 3월에 그 연율 그 환산 기준 마이너스 1.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고, 6분기 연속 이어진 플러스 성장이 끝낸 셈인데 2분기 들어서 소비자 물가 지표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면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에 나섰지만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최악을 기록해가지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게 뭐냐 아시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방에 그냥 75bp 올리는 초강도 긴축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초강도 긴축 정책. 연준이 그 6월에 그 FOMC에서 75bp 인상을 단행한 결과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1.5에서 1.75%입니다. 다만 그 FOMC 이후에 미국 그 민간의 경제조사기관에서 그 컨퍼런스 보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표한 6월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있어요. 이게 98.7을 기록해가지고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최저치. 5월 103.2보다도 크게 하락했죠. 98.7이니까 이거 100을 밑돌았다는 거는 침체 불안감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 소비자 신뢰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를 웃돌면은 긍정적이고 밑돌면은 부정적이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70%를 현재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코스피가 이제 아주 상당히 궁금합니다. 코스피. 이번 주 코스피는 횡보세를 약간 보일 것 같고요. 코스피가 한 2305포인트까지 떨어져가지고 하락폭이 크기는 하지만 지수를 짓누르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하고 수급 불안이 여전하답니다. 하락폭이 크기는 하지만 지수를 짓누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수급 불안이 여전하다.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 2260에서 한 2400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2260, 2400 정도 봐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국 소식을 얘기했지만 그 미국의 소식에 따라서 약간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좌지우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내일이 문제다. 내일도 시원하게 또 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가봐야겠죠. 일단 다우가 한 올랐어요. 미국은 그래도 한 1.5, 1.05% 막판에 빠지다가 나스닥도 그래도 0.9%나 올랐고 S&P도 그래도 막판에 처음에 빠지다가 약간 또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한 1.05% 올랐습니다. 영국은 좀 약보합했고 프랑스, 독일은 좀 올랐는데 일단 미국은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빠졌어. 많이 빠졌어요. 계속 좀 우하향이야, 좀 우하향. 야, 2458까지 나온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최고점 비해서 한 1000포인트라고 해서 1000포인트. 거의
코스피급이에요. 코스피급. 거의 1000포인트나 빠졌다. 그래서 내일 별로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별로 안 좋아. 지금 보니까. 환율은 1298원, 3.5원 정도 빠졌고요. 달러 일본엔 135.2엔, 유가는 한 108.43달러고요. 일본에나 958.82원 좀 올랐고, 유로화도 1356.28원 올랐어요. 조금. 중국 이엔화는 좀 빠졌습니다. 190.48원. 휘발유 2123.51원. 휘발유 값 조금 빠집니다. 이제 세금을 낮춘다고 하니까 휘발유가 좀 빠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국제 금값 1801.5달러 좀 소폭 빠졌고요. 국내 금값은 74,634.43원 좀 빠졌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요.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3.23에서 놀다가 3.2까지 가다가 결국은 2.889까지 가네요. 보니까 3.대에서 놀다가 조금씩 현재 좀 빠지고 있다. 아주 좋은 현상인데, 선물은 요즘 토요일 날 아시다시피 좀 올랐어요. 다우도 0.98, 그리고 S&P 1%, 나스닥도 0.74, 러셀이 0.93% 올랐고요. 독일이 0.98, 프랑스 1.17, 영국은 0.51, 그리고 유로는 0.73, 이탈리아 1.14 이렇게 해가지고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토요일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월요일이 문제겠지. 우리 삼성전자 56,200원까지 막 바닥 쳤어요. 지금 보니까 많이 내려갔는데. 문제는 내가 볼 때는 내일 또 56,000원 선이 또 깨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잘하면 55,000원까지도 휙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보통 한 1,000원 정도는 빠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내일 빠질 것 같아요. 이제 느낌이. 우선주도 마찬가지다. 지금 51,500원까지 왔는데 51,000원 선도 좀 불안하다. 지금 51,000원 선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잘하면 5만원 언저리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가 있어요. 왜냐, 외인들이 더 팔 것 같아요. 좀 더 아직까지는 팔 것 같고, 지금 반도체 섹터 상당히 안 좋다. 마이크론 실적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삼성이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 좋아. 지금 TSMC도 지금 장난이 아니야. 지금 계속 셀 TSMC예요. 지금 TSMC도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그 대만도 가보니까 지금 TSMC 주가도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다. 많이 빠졌다.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보면서 막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외인들이 좀 많이 팔 것 같아요. 팔 것 같고, 여기다 또 기관들이 부채질 해버리면은 그대로 뭐 1,000원에서 1,500원, 한 2%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겁주는 건가요, 너무? 이렇게 빠질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죠. 그거에 가지고 동요돼가지고, 이거 또 큰일이 나가는데, 상당히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겁줘가지고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빠지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흘러가나 보고 또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지, 이걸 가지고 막 머릿속에 깊이 각인시키면은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하루 이틀 아니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내공이 써야 돼. 지나다 보면은 옳은 날이 있겠죠. 그 사이 여러분들 그냥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그거예요. 열심히 본업에 충실하세요. 본업에 충실하시고, 이 어둠의 터널은 언젠가는 끝나겠지 생각하면서 한번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 봅시다. 알았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주워 담겠죠. 주워 담을 겁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손잡고 오래오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힘내시고 절대 우울해하지 마세요.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